그리고 향로는 누가 봐도 예스럽지 않은 것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향로 하나만 보더라도 아주 적지 않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야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런 의문들을 더욱더 짙게 해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백제 여창. 위덕왕은 아버지 성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출가해서 승려가 되려고 했다. 그러자 백성과 신하들이 이 나라의 종묘사직을 어느 나라에 넘겨주려고 그러느냐며 반대했다. 자, 이 기록에 의하면 위덕왕은 아버지 성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임금의 자리를 버리고 승려가 되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위덕왕은 이토록 아버지 성왕을 추모하려고 애썼던 것일까요? 성왕과 그의 아들 위덕왕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중북 옥천군에 있는 한 농촌 마을. 이곳에 성왕과 관련된 유적지가 있다. 마을을 따라 흐르는 계곡. 구진벼루라 불리는 이곳에서 성왕이 마지막 숨을 거뒀다고 한다. 성왕은 왜 사비성이 아닌 이곳 옥천 계곡에서 숨을 거둔 것일까?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백제 성왕이 그 아들 여창을 고리산성에서 만나기 위해서 바로 이 구진벼루 이 영역 내를 통과하다가 이 지점에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왕은 아들 창을 만나러 관산성으로 가다가 숨을 거뒀다는 것이다. 당시 성왕의 아들 창이 있었다는 관산성은 성왕이 숨을 거둔 곳에서 불과 4km 떨어진 곳이다. 유적지 조사를 했던 성주탁 교수와 함께 산 정상에 올랐다. 이곳이 백제시대 고리산군입니다. 순수한 우리말의 고리산군이 그것이 한자화돼서 된 것이 고리환자 환산으로 돼서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관자로 이렇게 또 표현해서 관산성으로 관산군으로 또 이렇게 표현해서 나려옵니다. 또 지금 이렇게 자연 활성을 가지고 실제 산 정상엔 성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돌을 깨진 돌 그대로 가지고서 그래 잘 다듬지 아니하고 그냥 싼 겁니다. 대부분 무너져 내리고 일부만 남아 있지만 큰 돌을 켜켜이 쌓아 올린 것이 분명 성의 흔적이다. 그리고 산성 안엔 백제의 것으로 보이는 토기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새끼줄 무늬가 선명한 백제 토기다. 예, 요 사례끈 줄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성문톡으로 이렇게 학계에서는 분류하고서 있습니다. 끈 모양의 네네네. 있다. 네네. 요거는 그럼 백제계. 예, 백제계 보통 그렇게 나고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산성은 어떤 성이길래 성왕의 아들 창이 머물러 있었던 것일까? 산 정상에서 내려보면 이곳엔 충청도와 경상도를 잇는 국도와 철도 그리고 고속도로가 모두 모여 있다. 충청도와 경상도를 잇는 유일한 통로, 즉 삼국시대 이곳은 백제와 신라의 접경지였던 것이다. 이것이 아주 교통의 중심입니다. 호서 지방과 이 경상도로 통하는 길목은 요밖에 없습니다. 백제 웅진 시대부터 지금까지 나려오도록 이것이 아주 국도의 아주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 능선은 백제 시대 때의 국정선이다. 신라하고 백제의 국정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가장 교통의 요충지요. 군사적 전략 지역입니다. 당시 성왕의 아들 창이 있었던 관산성은 신라와 접해 있는 최전선이었다.
그리고 이 지역엔 관산성 외에 또 다른 백제의 성들이 있었다. 산능선을 따라 봉우리마다 성이 쌓여 있었는데 그것이 모두 5개였다. 그렇다면 당시 성왕의 아들 창은 왜 이렇게 최전선에 나와 있었던 것일까? 551년 백제는 신라와 연합해 고구려를 공격한다. 이때 신라는 한강 상류 지역을, 백제는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2년 뒤 신라는 백제를 공격해 한강 하류 지역을 빼앗고 만다. 예기치 못했던 신라의 배신 행위를 놓고 백제 조정에선 논란이 벌어졌다. 이때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인물이 창이었다. 그러나 이 왕자 여창은 그러한 온건론자들을 강하게 질타합니다. 왜 겁이 많으냐? 겁이 많아. 이렇게 질타를 하면서 이 신라 공격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한 거죠. 성왕은 이런 아들의 주장을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켰죠. 드디어 554년 성왕의 아들 창은 가야군까지 동원해 관산성으로 진격했다. 백제의 기습 공격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초반 백제의 공격에 참패를 당했던 신라가 신라 전역에서 군대를 동원했고 554년 관산성에서는 백제와 가야 연합군 그리고 신라군 간의 치열한 접전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즈음 성왕은 호위병 50명만을 이끌고 관산성으로 향한다.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아들 창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입수한 신라군은 백제 성왕이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성왕이 나타나자 기습 공격을 해 성왕을 사로잡았다. 이때 성왕을 잡은 사람은 고간 도도. 그는 노비 출신의 장수였다. 일본 서기엔 당시 성왕이 어떻게 마지막 숨을 거뒀는지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도도가 머리를 베겠다고 하자 성왕은 왕의 머리를 노비의 손에 맡길 수 없다고 한다. 도도가 다시 우리 국법엔 노비의 손으로 왕의 머리를 칠 수 있다고 맞서자 성왕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목을 베도록 허락했다고 한다. 그렇게 신라 노비가 휘두른 칼에 백제 성왕은 쓰러지고 만다. 전쟁을 적극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도 자신이었고, 또 자기를 위로하러 오려고 했던 아버지가 결국은 자기 때문에 신라군의 포로로 되졌고, 또 그래서 이제 시체마저 온전하게 수습하지 못한 이런 것, 이것들이 전부 이제 자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간절한 추모, 이런 마음들이 다른 어떤 때보다 더 강하게, 다른 어떤 그 아들보다